안녕하세요. 헤럴드 경제 손익입니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부동산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 공급 물량 1만 가구 중 서울시와 이견이 있는 2천 가구에 대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그 시장님은 최대한 양보해도 8천 가구라고 하셨고요. 그래서 서울시 입장은 여전히 8천 가구 이상은 안 된다인가요? 아니면은 다른 조건이나 정부의 추가 협조를 전제로 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좀 짧게 여쭌다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. 그 시장님은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제와 규제가 그 집값 안정화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예,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. 서울시가 당초에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른 숫자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아시다시피 6천 가구였죠.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에 너무 쉽게 타협점을 제시했던 거 아닌가 하는 후회도 좀 됩니다.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실무를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 양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안에 맞춰주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가 그걸 해낼 수 있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. 반복되는 얘기지만 8천 가구가 되고 1만 가구가 되면 이제 이 그 업무지구와 주거 지역의 비율이 7대 3에서 6대 4로 또 5대 5로 변화해가는 것이죠. 이제 그렇게 되면 당초에 정부와 협의했던 국제 업무지구로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사를 유치한다든가 빅테크 기업의 아시아 지역 법인을 유치하는 이런 본질적인 이 사업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점점 더 멀어지겠죠. 더군다나 속도가 맞게 이 일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. 경제를 살리자는 데는 서울시와 정부의 목표가 같죠. 이제 그런 관점에서 8천 가구로 타협점을 모색해서 그 정도면 우리가 감당해 가면서 원래 예정됐던 진행 절차를 수년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무슨 연유인지 굳이 2천 가구를 더 고집스럽게 보태서 발표를 했습니다. 이것은 타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2년을 더 걸릴 것이냐 아니면 원래 예정했던 착공과 완공 시점을 지켜낼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. 만각으로 해서는 2년을 연장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 점을 가지고 정부와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. 또 더군다나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학교의 추가 설립 문제에 대해서 적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협의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에서 학교 용지를 찾지 못하면 그 부근에서 찾겠다는 그 해법을 냈던 모양인데 그 부근이 어떤 곳인가를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세 군데 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. 한 군데는 유수지 위에 있고 뭐 한 군데는 뭐 정비구역 사업장 안에 있다는데 토지 확보하는 게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사유지인데 그거를 아마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을 해야 될 텐데 그 절차도 역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용이하지 않습니다. 이제 그런 사실은 전부 상세하게 보고를 국민께 드리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뭐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넘기고 있는데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. 실무적으로. 더군다나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지금 지켜보시는 것처럼 만만치 않죠.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단 발표는 했으니까 뭐 그건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. 이 사안은 어느 뭐 지자체가 됐든 정부가 됐든 어느 일방이 양보를 하고 타협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다주택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님의 최근 잦은 언급이 있으십니다. 물론 일리는 있죠. 근데 제가
쭉 그동안에 이런 그 접근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정부에서 내놨던 대책은 보통 한 2, 3개월 정도 효력이 있습니다. 뭐 정부에서 입법권을 갖고 있는 다수당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법제나 세제를 바꾸어가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물량이 좀 나오고 있죠. 그러나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시장의 본질과는 반하는 정책임은 분명합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를 표하는 것이죠. 특히나 이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 사업자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평소 제 지론입니다.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임은 분명하고요.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.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공급해서 그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런 기업들의 이윤 추구 동기를 충분히 자극하고 오히려 유인해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긴 안목의 정책이지 바람직한 정책이지 이걸 단기적으로 몇 달 내에는 효과를 본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구사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과 역기능이 따른다 하는 게 시장론자인 저의 견해입니다. 네, 다음으로는 문화일보 이승주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문화일보 이승주 기자입니다. 정치 분야 관련 질문